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 이후 어떻게 재도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황은하 대표라고 합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저는 경영자이기도 하면서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을 맡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짧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췄죠.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등교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갈 수 있었던 곳도 이제 가지 못하게 되고 여행은 당연히 못하고요. 그 안에서 세상은 멈춘 듯하지만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고 또 급변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치 못했던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또 학생 여러분들은 더욱더 많이 불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생으로서 앞으로 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진로를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등 많은 것들이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오늘 강의를 맡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어떤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 사람으로서 살면서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맡은 일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재도약할 때 어떤 것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에 비추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는 화가이자 전각가이고 그리고 전시 기획자이며 또한 갤러리 카페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어 통번역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시각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부분의 직업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약간 처음 듣는 말인데, 처음 보는 말인데, 또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라는 직업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화가 옆에 써 있는 정각가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정각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릴게요. 전각은 정각 옆에 한자로 전각이라고 써 있죠. 한자에는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전서라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나 금속이나 또한 나무 등의 도장을 새기는 일을 전각이라고 하는데요. 왜 전각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많은 서체 중에 전서를 대부분 각을 하기 때문에 전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각은 방촌 예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방 한치 3.03cm의 공간 안에 나의 우주, 또 내가 표현하는 그런 우주를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듯이 돌에다가 전용 칼로 내가 새기고자 하는 글귀나 또 한자, 또한 한글, 영어까지도 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새기는 거고요. 오른쪽 두 사진은 또 제가 정각 작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철롱 이기우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당대 한국 정각가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시거든요. 제가 외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은 제가 한 6살 정도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외할아버지는 파킨슨씨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6살 때 기억하는 모습부터도 할아버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상황이었지만 언제나 글씨를 쓰고 계셨고 또 언제나 정각을 하고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설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할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대한국정교과서 주식회사에서 조사역으로 평범한 셀러리맨의 생활을 하며 서도에 정진했다. 이 부분이에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런 경제 활동도 하면서도 또 당신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 매진을 하면서 그 부분에 최고봉으로 자리를 잡으셨다는 것이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하고 보니 할아버지를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합니다 하고
네, 그 다음은 제가 외할아버지의 그 작품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예가이자 정각가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예 작품인데요. 서예라고 하는 건 다 잘 아실 거예요. 종이에 글씨를 쓰는 건데 붓에 먹을 묻혀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붓을 먹으로 쓴 것도 있고, 또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는 어떻게 쓴 거냐면 파라핀으로 글씨를 쓴 후에 그 위에 먹을 칠한 거예요. 자, 외할아버지는 서예로도 유명하셨지만 정각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셨습니다. 이 빨간 도장은 정말 정각을 해서 인주를 묻혀서 찍은 도장이고요. 오른편의 것들은 탁본이라고 해서 석고나 돌 등의 글씨를 판 후에 먹을 묻혀서 얇은 종이를 붙이고 거기에 두드려서 찍어낸 작품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애국가를 한글로 각을 하신 작품입니다. 자, 제가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은 소정 황창배 씨고요. 한국화의 테러리스트로 불리고 8, 9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 한국 미술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화가입니다. 이분도 제가 아주 잘 아는데요. 이분은 저희 아빠세요. 예, 아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화의 테러리스트로 불릴 만큼 파격적인 그림을 그리셨지만 그 근본은 동양화에 있었고요. 그 동양화를 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료들을 많이 시도함으로써 실험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작품을 보면 맨 우편에 있는 그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왼편 맨 좌측의 그림을 보면 수묵화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양 물감을 쓰기도 했고 또 과감하게 금색 글씨를 쓰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사회를 풍자하기도 했고 또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해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황창배 작가 역시 서예와 정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사사를 한 거고요. 외할아버지한테 배우시면서 저희 엄마를 만나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정각 세계는 외할아버지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고 실험적인 정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 각인데요. 조금은 또 성격이 다르죠. 저는 그래서 3대째 이어서 지금 정각의 길을 가고 있고요. 혹자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걸 하냐? 그리고 정각이 뭐냐?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왜 그러냐? 라는 말도 많이 듣지만 제가 무슨 장인 정신으로 우리의 대를 이어야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 많이 봐왔던 친숙함도 큰 역할을 했지만 저는 정말 이 일이 재미있어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3대째 이어서 정각을 하고 있는 정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재도약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정각을 하면서 느낀 정각의 특징, 정각의 매력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재도약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알고 보았더니 정각이라는 그 매력 안에 그 모든 방법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각의 특징을 일단 제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예술입니다. 두 번째는 방촌 예술.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공간 안에 우주를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재도약할 것인가를 보았을 때 제가 정적으로 하지만 역동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미약 하나마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상은 급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내가 잘 때도 변하고 있고 어제는 분명히 이거였는데 깨어나면 또 다른 게 되어 있죠. 참 사람들은 부지런도 해요. 앞으로의 삶은 더 빨리 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초코파이의 그 정이 아니라 정적인 삶 할 때 그 정이 필요한 삶입니다. 학생들 많이 바쁘시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주실 것 같진 않은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전공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돈이 될지 안 될지 수많은 고민이 있으시라 믿습니다. 압니다. 자,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기를 바래요. 자, 대학교 때 전공에 너무 갇혀 있지 않기도 바래요. 왜냐하면 저는 전공을 전각을 하질 않았어요. 저는 그렇다고 제 전공이 서예도 아니었어요. 저는
공예 디자인과를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이 다 미술가 집안이어서 저는 대학교는 정말 미대밖에 없는 줄 알고 자랐어요. 어찌 보면 되게 미련했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미대에 들어갔고 미대를 나왔고 그리고 저는 꿈이 없이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남들이 보면 탄탄대로를 살았지만 저는 정말 꿈이 없이 살았고 그 안에서 나름 치열하게 살긴 살았어요. 뭐든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긴 하였지만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살다 보니 이렇게 전각가의 길을, 화가의 길을, 또한 경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같이 살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학교 때 전공에 너무 갇혀있지 마세요. 내가 대학교 때 현재 전공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언제 정한 거죠? 고등학교 때 정한 거예요. 또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또한 엄마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텔레비에서 영향을 받아서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의 나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게 논센스죠. 예,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살아보고 또 주변에도 보아하니 대학교 때는 전공에 충실하되 주변에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유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잘 맞는지 어떤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그것을 탐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 정이 필요한 삶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세상은 급변하지만 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은 변합니다. 엄청 빨리 변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삶이 정말 빨리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빨리 변해요. 텔레비만 봐도 이 연예인이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엄청 떴대. 하지만 다음 주에 보면 그거는 또 과거로 들어갔죠. 그것만 해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은하 강사님이 그때 정적으로 살랬어. 여유를 가지래. 쉬래. 그 생각만 가지고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세상의 변화는 무조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든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 무조건 세상의 변화는 날마다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되게 민감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로 그 매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키우셔야 돼요. 세상은 빨리 변하지만 솔직히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는 느리잖아요. 내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또 내가 관심이 없던 분야조차도 일부러 들춰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살아보니까 아무래도 어린 날에는 좀 마음이 많이 조급하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 그런 많은 것들을 파악하는 가운데서도 조금은 마음을 쉬어갈 수 있고 또 몸을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세상은 급변하지만 정이 필요합니다. 꿈을 찾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는 꿈을 30살 넘어서 알게 됐어요. 네,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술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미대를 가야 하는 걸로 알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니 주변 사람들이 다 미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삶을 살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뭐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꼭 어떤 걸 할 거야. 나는 뭐 NGO 단체에 들어갈 거야. 그런 꿈도 하나도 없었고 관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내가 꿈을 찾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고 30살이 넘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화가의 길이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작가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어리석게도 깨닫자마자 바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기진 못했고요. 또 삶이 있다 보니 계속 미루다가 한 몇 년 정도 미루다가 그것을 이제 시작해야겠다는 상황에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서야 시작하게 된 아주 어리석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꿈을 찾는데 절대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꿈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르잖아요. 나의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기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내가 꿈을 못 찾았다고 조급해할 것도 없고 내가 꿈을 미리 찾았다고 잘난 체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꿈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순 없죠. 날마다 자기 개발을 하긴 하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내 앞에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내가 꿈을 정말 찾았을 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양분은 늘 키우셔야 돼요. 자, 조금 전까지는 그 정각의 정적인 면에 대해서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돌만 파는 그런 정적인 것에 빗대어서 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다면요. 자, 지금은 역동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코로나 이후. 자, 밑에 보세요. 사진 보실게요.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써 있죠. 원래 정각을 할 때는 돌에 먼저 밑바탕 그림을 그립니다. 이건 인고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먼저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나서 그것에 맞춰서 칼로 파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돌은 자연물이고 나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절대 내가 인고한 것과 똑같이 도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칼이 나가기도 하고 또 실수로 내가 돌을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깨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글씨에 어떤 중요한 획이 날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정각은 어떤 작은 방촌 안에 한 1촌, 3.03cm의 네모 안에 정말 작은 공간 안에 나의 우주를 가장 균형 있게 넣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이 깨졌으면 그것은 망친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을 보완해서 더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판 모습과 또 찍은 모습이 다르기도 해요. 그 우연의 효과를 통해서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재도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만큼 정각은 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매력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하게 갇힌 작은 네모 안에서, 작은 공간 안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갇혀 있죠. 더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고 뭔가 펼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뭐 유럽에 가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고 싶은데 맞다 나 유럽 못 가지. 오늘은 뭐 하고 싶은데 나 맞다 거기 못 가지. 또 코로나 그런 단계가 또 올라가면 친구랑 카페에서 만나고 맞다 카페 가면 또 저거 해야 되지.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억제되고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게 갇힌 상황 안에서도 정각이 그 안에서 균형을 이루며 나만의 우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완벽한 그 공간을 아우르는 그 포스를 뿜는 작품을 하는 것이 정각이듯이 나만의 삶과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갇힌 상황, 갇힌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설계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내가 실패했어. 또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데 못했어. 아니면 이걸 하려고 했는데 수강 신청에서 떨어졌어.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보완하면서 더 큰 시야로 이 공간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틀어졌을 때 다른 부분을 보완하여 전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각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자, 그 다음은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 역동적인 매력, 그 안에서 정말 작지만 그 안에서 휘몰아치고 정말 변화가 많은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제가 이 강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가이자 경영자입니다. 또한 디자이너이자 번역가, 통번역가입니다. 혹은 혹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술가? 약간 특이하지. 뭐 약간 좀 남들과 좀 다르고 옷도 약간 특이하게 입고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똑부러져. 늘 계획을 짜지.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걸 너무 잘해서 원래 내 꿈이어서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받은 제 꿈은 화가예요. 제가 받은 제 꿈은 정각가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멀티플레이어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에게 주어진 꿈대로 그림만 그리고 정각만 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쵸? 다른 거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지만 격변하는 사회에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변화할 사회,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지금 학생분들은 120살, 13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중간에 큰일이 있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직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면 너무 행복해. 이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해. 이 일을 하면 너무 지치지도 않아. 이 일을 하는데 돈도 막 벌어. 그러면 세상 행복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길이 그렇게 열려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화가와 정각가의 일을 하면서 내 그림이 막 엄청 비싸게 팔려. 막 돈이 막 팡팡 들어와. 그럼 정말 그 일만 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 꿈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경제적인 역할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전시 기획의 일은 또 저희 아버지의 그 유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전공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내가 꿈을 찾았다고 해서 반드시 난 꿈 받았어. 내 꿈은 이거야. 그걸 향해 달려갈 거야. 하지만 그 일만 파는 것이 답은 아니에요. 더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되고 더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것에 강하고 어떤 것에 약한지,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데는 또 어떤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내 삶을 디자인해 나아가는데 내 삶의 경영자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경영자라는 것은 그 삶을 그냥 문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말 내 삶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꿈을 찾되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또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앞으로의 삶에서는 정말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내 꿈을 유지하되 또 그것을 경제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도 가져야 되는 세상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꿈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자기 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저도 앞에 뭐 이런저런 주절주절 말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 꿈을 정했어. 황원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내 꿈은 이거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 꿈을 찾았어. 나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길을 찾았어. 하지만 그것대로 될 리는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정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고를 정말 완벽하게 했어요. 정말 로보트가 한 것처럼 AI 그 레이저 커팅이 한 것처럼 완벽하게 했지만 내 손이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은 절대 완벽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은 절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나아가는데 그 당시 봤을 때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 또는 잠깐 지체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르치는 것, 망치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의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좌절하게 만드는, 낙담하게 만드는 또는 체력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양분이 될 것이고 궁극으로 내가 그 꿈에 도달해서 나아갈 때 뒤돌아보면 그때 그 좌절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그 한마디가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삶을 영위하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교육받은 거구나. 먼저
내가 배운 거구나, 겪은 거구나. 그것들을 깨달으시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리고 재도약할 때에 그 생각을 미리 아시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 많은 얘기들 중에 한마디라도 또한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에 크지 않더라도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